50억 클럽 대장동 개발 시행사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던 인사들입니다. 모자라는 것들이 자 50개가 몇 개냐? 서울대, 최재경, 박영수, 박상도, 김신아, 홍성근, 정순이.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. 플러스 윤창근 씨고, 강항구, 뭐? 5억씩입니까? 50억. 네, 이 중에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검, 검찰이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 중입니다. 2014년에서 15년 대장동 일당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20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묻고 있습니다. 박 전 특검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는데요. 대장동 일당은 박 전 특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은행을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시키려고 했습니다. 은행 딱 갖고 가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우리은행이 여튼 신의 한 수라니까요. 신의 한 수.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이 담당이 우리 사이즈가 아니고 그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좀 약간 좀 그러겠더라고. 네, 지금 보신 이 고검장이라는 단어, 이 박영수 전 특검이 고검장 출신인데요.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오늘 부르기까지 혐의를 차곡차곡 다졌습니다. 지난 12일과 20일에는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지난 3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갈 때 양 변호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도 착수했는데요. 그때로부터 2달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. 실제로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시키는데 역할하셨나요? 그 대가로 뭔가 받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?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압수수색 영장 선고했는데 변호사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. 검찰이 양 변호사를 왜 함께 겨눴는지 궁금하시죠? 양 변호사는 박영수 전 특검과 여러 번 합을 맞춘 적이 있는 측근입니다.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특검보로 수사를 이끌었죠. 2014년에는 박 전 특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대장동 일당을 직접 만나 이 로비 실무를 담당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.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대가를 요구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했는데요. 그렇게 해서 받아낸 20억 원 약정, 직접 박 전 특검에게 보고도 했다고 합니다. 대장동 일당은 양 변호사를 진정한 신의 한 수로까지 평가했습니다. 우리은행 저는 진짜 진정한 신의 한 수는 양 변호사님이에요. 양 변호사님이야 정말. 네, 그런데 신의 한 수가 통하지 않았던 걸까요?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는 무산됐고요. 그 대신에 우리은행은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만들어지자 이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면서 1,500억 원의 여신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. 여기에도 박 전 특검과 친분이 있었던 김종원 우리은행 전 부행장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는데요. 결국 로비는 절반의 성공도 아니고 절반의 성공을 한 셈입니다. 그래서인지 대장동 일당이 약속했던 200억 원도 50억 원으로 줄어든 걸로 전해집니다. 박 전 특검이 200억 클럽이 아니라 50억 클럽으로 묶인 것도 결국 그 여파겠죠. 그래서 실제로 50억 원을 받았느냐도 검찰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. 검찰은 박 전 특검의 인척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받는 방안도 거론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박 전 특검 소환에 앞서서 이 씨를 불러서 조사하기도 했는데요. 또 하나의 우회로는 또 박 전 특검의 딸을 의심합니다.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빌린 11억 원이 약속받은 50억 원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이 수법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? 또 다른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의 경우와 비슷합니다. 그 사람은 그분들도 아니고 곽상도 그거는 그룹입니다. 아들한테 재정을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도둑대 내고 하지 말죠. 네, 하지만 아들과 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 전 의원. 검찰이 보강 수사를 곧 마치고 다시 소환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소식 역시 저 울체커가 계속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소환 조사를 끝으로 국정농단 특검팀의 1인자와 2인자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놓일 걸로 보입니다.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박 전 특검이 특검팀에 합류시켰던 사람이
바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죠. 한때는 함께 국정농단을 파헤치던 사람들이 수사 주체와 대상으로 갈렸다는 사실이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. 윤석열 검사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수통 계보를 잇는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. 합류한 부장검사와 부부장 검사들의 면면을 봐도 특수통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요. 최근까지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했던 이 부패수사단 소속 한동훈 부장검사도 합류를 했습니다. 이 한 부장검사는 이 박영수 특검과 함께 SK 분식회계 수사와 현대차 비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던 경력이 있습니다. 지금 이 50억 클럽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독하고 집요하고 끝까지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은 저는 지금 수사팀이라고 생각합니다.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3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.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고 수백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 때문입니다. 저희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일당의 육성 파일에는 그 단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. 연지환 기자입니다. 대장동 일당은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.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.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언급합니다. 자, 50개가 밑에는 서울경, 최재경, 박영수, 박상도, 김신아, 오성근, 권순희. 돈을 줄 방법도 언급합니다. 두 사람은 구분력이 안 되지. 영구, 박상도. 2014년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. 검찰은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실제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은행이 1,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는 데 개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대가로 대장동 상가 부지와 빌라 등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.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. JTBC 연지원입니다.